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눌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제3의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1990년 이후 성장은 광양제철소 투자를 기반으로 했다. 광양제철소를 통해 국내 철강 회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해외 확장을 통해 글로벌 철강 생태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2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가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광양제철소와 마찬가지로 집중 투자를 통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동사의 세 번째 도약을 이끌 것이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기차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업이다. 그런 리포트고요. 또 다른 리포트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멀리 보면 아름답다라는 제목이죠. 태풍 침수 피해로부터 정상화로 생산량 및 판매량 모두 회복되었으며 롤 마진까지 확대되어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1조 210억 원을 기록했다. 리튬 부문 2026년 에비타가 3조 원을 반영하면 사업가치 16조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외에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상향 반영한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양극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양극재 종목들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재고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도 원혼도 피해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54만 2천원입니다. 54만 2천원, 저항대는 66만 8천원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강하게 상승했죠? 강하게 상승 후에 현재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고점 찍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이제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좀 지워 볼게요. 지우면 좀 더 보기 좀 편하실 겁니다. 지워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생겼죠? 깃발처럼 생겼습니다. 깃발. 그래서 가장 강한 패턴을 보통 얘기하면은 패턴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가장 강한 패턴이 바로 깃발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넌트형이 되겠죠. 페넌트형은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움직인 건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쪽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깃발형이 되겠습니다.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가장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 깃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03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파는 기조죠. 외국인이 계속 파는 기조입니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93만 8천 주를 또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지만은 최근 한 이틀 정도는 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극재에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대한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물론 3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 이제 2분기 끝났고 이제 3분기에 진행 중이잖아요.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 손실에 대한 거고 이제 4분기부터는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는 그래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1.9%.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괜찮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항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죠? 대차거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매도를 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차거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차거래 공매도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치죠. 그런데 본인들이 외국계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지만은 대차거래는 쇼커버링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글과 행동이 언행이 지금 불일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어떤 사람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매도 리포트니까 무조건 매도해야겠다. 매수 리포트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그거는 이제 주식 초보들이 하는 거죠. 주식 어느 정도 중수 이상 정도 되면은 레포트를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는 단순 참고용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완전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완벽하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중수 이상 되신 분들만 하시더라도 그걸 아실 거예요. 리포트는 그냥 단순 참고용이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본인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고 매수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꾸로 본인들이 매수 리포트를 내고 매도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는 내용만 참고하시고 그거를 100% 신임을 하지 마세요. 한 50%, 60% 요 정도만 내용만 참고하세요. 내용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매도 사항 보시게 되면 10% 이상이 다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에서 지금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차거래는 쇼커버링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주는 국민연금이 8.9%, 블랙락이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최대 지분이 낮다, 이거는 뭐 책임비행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또 그런 의미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 하느냐?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이고 요즘에는 2차 전지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강만 했는데 이제는 신재생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신재생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또 하나는 수소, 이쪽 양대 산맥으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84조 7천억에서 작년에 올해 80조 9천억 조금 감소합니다. 근데 내년에 다시 84조 8천억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8천억에서 올해 4조 7천, 내년에 5조 7천억까지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격이 없네요.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도 3조 5천억, 내년에 4조 1천억 원. 매출액만 조금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2조 900억에서 올해 1조 3천억까지 상당히 쇼크가 났죠.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100억에서 올해 1조 3천억까지 잘 나옵니다. 4분기 어떻습니까? 작년에 4,200억 적자에서 올해 1조 4천억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7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조 3천억까지. 그럼 어떻습니까?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작년보다 작년의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 아까 이제 리포트 내용은 태풍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게 태풍이 2023년도 태풍이 아니고요. 2022년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고로가 잠겨 가지고 고로를 이제 일시적으로 멈췄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복구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해가지고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기저효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67%, 유보율은 11,0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6.7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 그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43,000원, BPS는 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43,6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요, 현재는 46만원이 10배거든요. 한 12배? 12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를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철강회사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시장에서 지금 철강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12배 구간이면은 이게 비싼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점점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조금 더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PR 한 15배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얼마쯤입니까? 46,000원이면은, 자, 43만원. 43,000원이면 43만원에 20만원 더 보태면 얼마? 63만원? 한 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3에서 65만원.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60만원대 후반. 조금 거품이 붙으면은 70만원 정도 붙은 거고, 68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저항 때는 54만원 해놨지만은, 아니죠? 54만원 아니죠? 54만원이 지지대이고, 어쩐 이상하더라. 65만원. 65만원에서 한 66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봐서는 조금 거품이 조금 붙는다면은 70만원 충분히 다시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주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현재 매출액은, 자, 철강 부문에서 52%, 친환경 인프라에서 44%, 그리고 친환경 미래 소재에서 2.8%,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친환경 미래 소재가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온 상태지만, 나중에 역적이 될 거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유상증자했던 게 1998년도네요. 1998년도면 까마득하죠? 물량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는 회사는 뭐 다 있죠. 포스코,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광양제철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주죠.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나머지 기타 등등 쭉쭉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쭉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실적이 현대에서는 철강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2차전지 그리고 수소 이쪽에서도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자, 포스코홀딩스 현재 주가는 59만 3천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순매도 중에 지금 이틀 동안은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만 더 순매수를 하면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순매도 중에 입질로 지금 순매수 입질로 들어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3%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고 있고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가 지금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본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숏커버링은 들어가고 있어요. 대차 거래는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이 대차 거래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데 대차 거래는 오히려 숏커버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초보자들은 수급은 봅니다. 아, 외국인이 팔고 있네? 외국계에서 매도 리포트 내더니 진짜 팔고 있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이시고, 조금 중수 정도 되신 분들만 되더라도, 아, 대차 거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네? 이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매도를 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차거래는 숏커버리는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매도지만은 대차거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인 RSI는 59.7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인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다는 거죠. 차트적으로는.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61.5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인 80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트로는 상승 추세가 조금 남아있지만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거죠. 수급은 한 20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고 차트로는 한 1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63만 3천원, 하단은 55만 7천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66만 8천원, 지지대는 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저항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저의 주관이 들어갔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거의 비슷하죠? 예, 객관적으로는 63만 3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주관적으로 66만 8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객관적으로는 밑에가 55만 7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54만 2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저항대, 지지대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수익 목록에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